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많은 청송군이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통상적으로 교도소는 기피시설로 여겨져 다른 지자체와 주민들은 폐쇄나 이전을 원하는데 청송군은 오히려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를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죠.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청송군이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에는 이미 교도소가 4곳이나 있는데 왜 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과나 고추를 주업을 하는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청송군 지보면은 예. 이곳에서는 북부 제1교도소, 2교도소, 그다음에 3교도소, 또 경북 직업훈련교도소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여기에 약 2,500명의 수용자가 생활을 하고 있고 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교도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입니다. 그러나 청송군에는 4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또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도소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법무부에 따르면은 2020년도에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은 약 48,600명입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53,673명에 달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네요. 이 때문에 한국의 수용률은 110.8%인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의 평균 수용률은 97.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밀 수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3월 18일 날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법무부 장관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청송군수가 우리 지역에 여성 교도소를 좀 하나 더 유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가 지어진 뒤 40년 동안 사회 정리와 수용자 교화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래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여성 교도소 하나를 좀 증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게 됐죠. 만약에 이것이 유치가 된다면은 지자체 안에 5개의 교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아마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화시설의 어떤 메카가 아닌가. 중심지가 되겠네요. 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교도소가 부족한 실정인 게 코로나19 사태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 청송군에 이미 이제 교도소가 4곳이 있고 그런데 유치 희망을 한 게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국회의원이 지금은 전 국회의원이죠. 김재원 전 의원이 사실 있을 때입니다. 아마 청송군에서도 여자 교도소 유치를 위해서 국회와 법무부하고 협의도 했었고 예. 실제 진범원 주민들은 뭐 25개 이장과 24개 주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청송교정시설 유치위원회까지 발족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교도소를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 일단 인구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쵸, 주민소득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유치에 나섰는데요. 뭐 교도소가 무경의 산업이다, 주민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했는데 당시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박근혜 정권 때도 힘들었던데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과연 윤경희 군수가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는 현무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청송군에서 여성교도소 유치를 희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청송군이 법무부에게 이제 요청한 것은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법무연수원 청송 캠퍼스를 유치해달라. 또 하나는 교정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2개동 60여 세대를 건립해달라.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교도소를 유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네. 여성교정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성교정시설에는 대부분 경제사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구치소가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일한데 지금 이게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여성 교도소의 추가 건립은 법무부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해요. 워낙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에 여성 전용 교정 시설인 부산 구치소의 수용률이 정원 대비 얼마냐면 185%예요. 엄청나게 아이고.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추가 건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청송군이 시기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서 여성 교도소가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청송에는 5개의 교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실상부한 종합 교정 타운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청송군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종합 교정 타운을 만들 거란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교도소가 땅값 하락이나 뭐 주민 불안감 등의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교도소 유치에 대한 청송 군민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 뭐 교도소라는 게 거의 기피 시설이죠. 그쵸. 기피 혐오 시설인데 제가 이제 그 인구 통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2012년 2월 통계입니다. 2021년 2021년 통계. 네. 올해 2월 통계인데요. 예. 진보면 인구가 6,408명입니다. 청송읍 인구는 5,22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군청 소재지인 청송읍 인구보다 진보면 인구가 거의 한 1,200명이 많습니다. 아, 예. 이 많은 이유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당수 그 교도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네.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유입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런 효과 때문인지 그 진보 면에서는 2014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교도소 유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뭐 교정시설 유치 추진위원회까지 발족되어 있는 상태니까.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송군에서도 뭐 현재 4곳이나 있는데 한 곳을 더 한다고 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뭐 그동안 그 청송의 교도소가 4곳이 들어있으면서 예. 그 주민들이 어떤 정서적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희석됐다. 심각했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론이 이제 뭐 유치하겠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쵸. 추진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유입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청송읍 인구보다 진보면 인구가 더 많을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외에도 그런데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면은 우편이라든가 신문이 교도소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 연간 4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수용자들의 외부 진료 치료비도 연간 1억 원 정도. 그 진보 면에서 1억 원 정도라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용자가 작업장에서 만드는 뭐 종이 가방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포항 지역 10여 개 업체에 파게 되는 거예요. 또 수용자들이 만든 것은 부가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용자를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이 면회하러 올 때 뭐 과일도 좀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고 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쓰는 돈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포항교도소 접견 방문인을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면은 34,000여 명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이들이 소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아마 수억 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교도소 직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또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진보 교도소 관내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소비하는 금액이 연간 약 한 9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또 면회객들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변 지역이. 예, 예.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서 주무시고 갈 수도 있고 또 뭐 차도 마셔야 될 거고. 그렇죠.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또 청송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식자재로 또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만약에 교도소가 없었더라면 이런 효과는 전혀 청송군에서 가질 곳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단지도 없고 공공기관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 유지가 되고.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교도관들이
거기에 그러면 교도관들이 대부분 또 진보면 일원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아, 또.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은 학교에서는 농촌 지역에는 학교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학교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예. 지자체는 지금 학교도 폐교되고 뭐 동네도 없어지고 이런데 여기는 점점 활성화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도소 유치로 인해서 인구가 소멸하는데 청송군이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 인구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정말 예.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1,000명 정도에 아마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교도관 포함해서 가족까지가 1,0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진보면에 거주하는 인구가 6,800여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20 내지 30% 정도가 교도소와 관련되는 직원들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인구가 빠져버리면은 정말로 지방 소멸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청송에서 당기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과거의 교정시설은 기피시설이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유치시설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주셨는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왜 도움이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청송군에서는 이렇게 인구 소멸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도소를 추가 유치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다른 기피시설도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예, 제가 인구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진보면하고 청송읍 인구를 이야기했었는데 청송 전체 지금 인구 구성을 보면은 60대 이상이 거의 47.1%입니다. 아, 절반에 육박합니다. 절반을 차지하네요. 그리고 20세까지 29세까지 인구가 12.5%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청송이 지금 5위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아, 예. 특히 지금 2017년부터 인구 감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래 2월 통계가 24,991명이라고 돼 있는데 2017년 통계가 26,223명이었습니다. 예. 그래프가 그전에는 조금씩 완만하게 이렇게 줄다가 2017년부터 더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송군에서 지금 교도소라도 유치해서 지금 인구를 늘려야겠다. 실제 진보면에서 1,000명 이상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정치 지형상 지금 야당 지역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유치하고 싶은 좋은 시설들은 지금 오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피 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지금 아까 아. 공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라든가 소득 증대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성장 동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기피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니까 뭐 기피 예. 시설이 아무나거나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경주나 영덕, 포항 쪽에서 어떤 원전 센터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교정시설 유치도 좀 더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유치돼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피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주민들의 동의가 이제 네. 필수적인 절차로 되니까 크게 걱정은 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네. 청송군에서는 이렇게 이번 여자 교도소와 함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합교정타운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계획대로 종합교정타운이 조성이 되면 지역의 농특산물보다 이 교도소가 부각이 돼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주는가 이것은 청송군의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예로 보면은 과거에 2010년도에 당시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설치가 무기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청송교도소라는 명칭도 청송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가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명칭을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로 바꾸었죠. 두루뭉술하게 자, 바꿨네요. 이름의 부정적인, 즉 청송의 청정 이미지가 너무 나쁜 이미지를 가니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범죄자들이 모두 청송을 가죠. 그래서 마치 청송은 뭔가 나쁜 곳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주게 돼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예. 또 그리고 당시 지역민들도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법무부에 계속 요청해요. 그 결과 이름이 바뀌어졌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오히려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아까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태 관광 도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하나 더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송군에서는 종합교정타운을 만들, 저는 이런 이름도 이거보다가 훨씬 더 좋은 이름을 만들어내야 되죠. 야, 누구든지 유치하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야, 역시 청송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교화하는 시설이야. 정말 나쁜 사람도 청송 가면은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예, 예. 이런 이미지로 좀 바꾸어 간다면은 이 시설은 정말로 저는 좋은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와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상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4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겠죠. 옛날에는 교도소 들어온다고 하면은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와 보니까 교도관도 170여 명 상주를 하게 되고, 또 매일 찾아오는 면회가 또 50에서 70명 되고, 또 그리고 주민들 지역 경영에 도움되고 인구도 유입되니까 이제는 또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물밑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너무 부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해서 치밀한 작전을 수립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청송군의 이미지를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그렇죠. 있네요.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노력을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하는 대로 청송군이 교도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사실 뭐 교도소 유치라는 게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인구 증가라든가 소득 증대에서는 필요한데 사실 뭐 지역 브랜드에는 이미지에는? 사실은 그렇게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예. 뭐 지금 사과, 고추 뭐 판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서울 청송도 보면 주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 생태 관광 쪽에 자원들도 많습니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교도소라는 이미지가 굳어진다면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드셔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교도소 유치도 물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진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원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지로 추진돼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끝으로 의견 덧붙여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요. 조금 전에 우리 회장께서 하셨듯이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나중에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정말 객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실익이 있는지 또 부작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역 주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추진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고 오히려 지역 간의 갈등만 부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송군에서도 이와 같은 기피 시설을 유치할 때는 뭔가 의미가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 긍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의 교도소 상황과 유치 희망 이유 그리고 지역 인구 소멸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